네, 주말 동안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앤 이슈 보도국 증권팀의 조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호재와 악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지난 주말 글로벌 증시는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어느 전문가도 예상치 못한 큰 폭으로 미국의 실업률이 뚝 떨어졌는데요. 네. 이에 유럽 주요 증시는 상승 마감했고요. 반면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호재가 있긴 했지만 이번 주에 있을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었고 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유로존 이슈에 대해 지켜보는 심리가 더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해외 주요 이슈 호재와 악재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재성 재료입니다. 미국의 9월 실업률이 3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마의 벽 8%를 깼습니다. 유로존 상설 구제금융기구인 유로안정화기구 ESM이 8일 공식 출범합니다. 유로존 정상들이 합의한 지 2년 만입니다. 그리스 해법 찾기가 더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트로이카와 그리스 정부의 협상도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악재성 요인입니다.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미국의 어닝 시즌이 지난 2009년 경기 침체 이후 가장 취약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이번 주 초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을 향한 경고음은 여전히 거셉니다.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지방정부가 6번째로 중앙정부에 구제금융을 요청했고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스페인 은행 4곳의 신용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강등했습니다. 네, 먼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던 미국의 실업률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는 만큼 이 경제지표 하나하나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실업률이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8% 밑으로 떨어졌다고요. 네, 8% 실업률 하면 지난주에 있었던 미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이 다시 떠오릅니다. 롬니 후보가 오바마 대통령을 저격하는데 가장 큰 무기로 사용됐었는데요. 그런데 시장이 깜짝 놀랄 만한 실업률 수치가 발표되면서 판도는 뒤집어지는 모습입니다. 5일 발표된 9월 실업률이 3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오바마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는데요. 전월 실업률인 8.1%는 물론이고 시장의 전망치 8.2%도 크게 밑도는 7.8%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 1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9월 일자리 증가 규모는 월 평균치를 밑도는 11만 4천 개에 그쳤습니다. 대신 7월과 8월에 늘어난 일자리가 상향 조정되면서 9월 실업률 급락을 이끌었는데요. 또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난 것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9월 노동시장 참가율은 63.6%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한 달 남겨두고 발표된 이 깜짝 실업률에 일각에서는 수치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잭 웰치 전 제너럴 일렉트릭 전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믿을 수 없는 수치라며 토론으로 안 되니 수치를 바꾸고 있다라고 오바마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전문가 중 일부도 이 정부가 오바마 대통령 재선을 위해 수치를 조작했다란 음모론이 제기될 만한 서프라이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물론 노동부 고용지표는 조작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란 반박 의견도 줄지었습니다. 하지만 수치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해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시장의 호재인 것은 분명하나 고용시장의 둔화 추세가 뒤바뀌었다고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지표는 아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한 주를 여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살펴봐야겠죠.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어닝 시즌도 시작이 되고요. 이 유로존 이슈들도 많은데요. 정리를 해볼까요? 네, 먼저 미 기업들의 어닝 시즌 이번 3분기에도 역시 알루미늄 제조업체 알코아가 그 문을 엽니다. 화요일 9일 알코아와 쉐브론이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10일 코스트코, 11일 세이브웨이, 12일에는 JP모간과 웰스파고 등 금융주들이 3분기 성적을 내놓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취약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시장 분석기관 팩트셋 조사에 따르면 S&P 500기업들 3분기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2.6%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11분기 연속 미 기업들의 이익 증가세 기록이 깨지게 되는데요. 당장 오늘 8일의 미 증시는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주 주요 일정 많습니다.
미 연준의 경기 진단을 엿볼 수 있는 베이지북은 10일 발표되고요. 같은 날 8월 도매 재고와 무역 수지 등이 나옵니다. 주 후반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자, 그리고 10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유로존도 역시 주목되는데요. 먼저 트로이카의 그리스 실사 보고서가 드디어 8일 나옵니다. 구제금융 지급 여부를 좌우할 바로미터가 될 예정인데요. 이 보고서를 가지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죠. 유로그룹이 8일과 9일 이틀간 열립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9일 그리스를 방문합니다. 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는 지난 주말 다음 달이면 현금이 바닥날 것이라며 추가 지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에 반해 ECB는 지원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해 여전히 그리스 문제 향방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페인 전면 구제금융 여부도 다음 주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앞두고 당장 이번 주에 결정이 나지는 않겠지만 추가 움직임이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아울러 9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IMF와 세계은행 연차 총회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주요 이슈였습니다.